강한 소상공인, 스타 소상공인, 성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든든한 이정표 CCBB 시즌2 진행을 맡은 MC 서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중심경영팀 양종현 조사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CCBB 시즌2와 함께 창업 기대두로 성장 중입니다. 소상공인 루키, 예비 소상공인 청년 이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유망한 창업 트렌드를 확인도 하고요. 소비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이거 나왔네. 나 이거 왜 안 나오나? 나 처음부터 이게 왜 안 나오지? 계속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누구나 가장 궁금해하실 파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바로 실내 체육 영업업입니다. 정확한 명칭은요, 실내 체육업이지만 통칭 헬스라고들 많이 부르시죠. 우리 CCBB 시즌2 식구들의 헬스썰,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안 들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일단 제 지인들 같은 경우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헬스를 하는 자와 헬스를 하지 않는 자. 그래서 SNS에 오운환 혹시 아세요? 아하. 요거 해시태그도 달아야 또 관리하는 남자에게 상징이거든요. 예, 오운환은 요즘 젊은 남자분들이 모를 수가 없죠. 가장 많이 쓰는 해시태그 중에 하나죠. 예. 오늘 운동 완료라는 뜻인데, 요새는 참 5, 60대 우리 큰 누님 형님들도 굉장히 약간 자기 관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저희 소비자원에서는 약간 애증의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정말 사건 접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조사관님 제 옆에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크서클이 지금 시작할 때랑 다르게 좀 어둠에 우리가 좀 몰려오는 듯한 느낌이 드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실내 체육업과 관련된 소비자 분쟁,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들어보니까요, 이 실내 체육업 관련 내용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작년에만, 왜 다크서클이 내려왔는지 알겠네요, 1,500건 정도가 접수됐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한 해에만요. 전체 품목 중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30대 이하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여지없이 1위를 하고 있고요. 해마다 가장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저도 지금 헬스장을 실제로 다니고 있고, 예전 같은 경우는 1년짜리 끊어놓고 이제 설 딱 끝나고 나서부터는 안 가고 그랬던 적이 많은데, 저같이 약간 다니다가 말아서 하는 환불 이런 요청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불만들이 좀 많을까요? 네, 말씀 되게 잘하셨는데요. 이제 1년 헬스장 계약하고 나서 좀 별로 이제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지 않으신가요? 그거 예전에는 그랬는데, 저는 요즘은 제 마음의 안식처죠.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운동하러 갑니다. 정말 훌륭하신데, 예. 사실 헬스장은 계약 해지 관련된 건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헬스장에서 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위약금을 너무 많이 요구를 한다거나 좀 그런 문제가 전체 피해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딱 난 건데, 저도 PT를 20회를 끊어놓고 나서 한 10번 받고 이사를 갔거든요. 오, 예. 그래서 환불해달라고 당연히 요청을 했는데,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 떼고 그냥 치킨값 정도밖에 못 받아가지고 그냥 엄청 억울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거는 약간 좀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좀 억울할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중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치킨 사 먹었던. 치킨을 사드셨죠. 치킨값. 그래서 치킨값이라고 하셨구나. 어쨌든 몸에 단백질이 들어왔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전문가님의 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그렇게 많습니까? 이런 계약 해지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가 일단 가장 많고요. 예. 헬스장뿐만 아니라 필라테스나 크로스핏, 요가 이런 실내 체육은 대부분 이제 2개월 이상 혹은 2회 이상의 계속 거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건들은 보통 해지를 할 때 매끄럽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조사관님, 이거 좀 근본적인 질문이긴 한데, 보통 헬스장에서 장기 계약을 하면 회차를 많이 계약할수록 좀 값이 좀 저렴해지는 게 약간 대다수잖아요. 이런 것들은 적법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정하는 게 맞겠지만, 다만 좀 환급을 하실 때 그냥 1회만 결제했을 때의 비용이랑 다회 이용 계약을 해서 결제했을 때의 회당 비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뭐 제가 길지는 않지만 뭐 소비자원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 사장님들 업장에서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우리 소상공인 분들 잘 들으셨죠? 오늘 센 거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조사관님께서 뭐 좀 재밌는 얘기, 알찬 얘기 많이 들려주실 것 같은데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체육업 관련 소비자 분쟁 사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계약 해지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치킨 먹고 단백질로 대신한 우리 영웅님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제가 작년에 PT를 받았거든요. 네. 집 앞 헬스장에 총 20회를 끊었고요. 원래는 10회만 끊으려고 했었고요. 자, 그랬더니 10회 끊으시면 회당 10만원씩 총 100만원이신데 20회 끊으시면 회당 7만원씩 총 140만원이 되세요, 회원님. 아, 그러면 1회당 비용은 얼마였나요? 1회 비용이 그때 10만 원이었고 근데 제가 중간에 이제 이사를 가게 돼서 진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게 된 거였거든요. 살던 집에 문제가 있어서 아무튼 못 가게 됐는데 아니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다 환불을 다 해달라 했는데 위약금 있는 거 아시죠? 위약금 14만원에 이미 받은 PT는 회당 정상가 10만원씩 공제됩니다. 너무 비슷해서 지금 화날라 그랬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 사장님께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총 10회를 받으신 거죠? 그렇죠. 10회를 받았고 헬스장에서 위약금 14만 원이랑 PT 받은 10회는 회당 정상가 10만 원씩 쳐서 100만 원이었고 그러니까 전체 결제금 140만 원에서 114만 원을 빼면은 이게 26만 원을 그러면 받으신 거예요? 잠시만요. 아까 전에 치킨값밖에 못 받았다고 했는데 26만 원이면은 몇 마리를 드신 거예요? 이거 뭐 26마리 이상 드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조사관님 이거 내용 방금 말씀하신 내용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해주신 위약금 문제부터 짚어보면 예. 뭐 이사를 가는 게 영웅님한테는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네. 어쨌거나 영웅님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전체 계약 금액의 10%니까 결제하신 140만 원의 10% 14만 원이 맞습니다. 또 말씀 듣고 보니까 헬스장 측이 원인이 되어서 뭐 그만둔 건 아니긴 하네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런데 뭐 계약 해지를 할 때 정상가로 한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는 할인가로 했는데 공제를 할 때는 정상가로 한다? 이거는 좀 확실히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쵸. 네. 사실 이거는 좀 계약서를 잘 살펴봐야 되긴 하는데요. 좀 낯설지 않은 계산법이거든요,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분쟁이 진짜 자주 일어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이냐, 아니면은 뭐 얼마나 명확하게 이런 걸 고지를 했었느냐, 좀 이런 디테일에서 좀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방문판매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거래에 관한 조항에 근거해서 정상가격 기준으로 이용대금을 계산해서 환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가 있고요. 좀 만약에 이게 제 사건이었으면은 사장님께 위약금 14만원, 이용요금 70만원 이렇게 84만원을 빼고 네. 56만원을 환급해드리라고 공고를 할 것 같습니다. 와, 아니 뭐 계산이 그냥 엄청 빠르시네. 아웃사이더보다 조금 느려요. 와. 제가 조사관님을 일찍 못 만난 게 이게 대체 한이 됩니다. 진짜. 일찍 만나셨으면 26마리가 아니라 56마리를 드셨는데. 30만 원 차인데. 그럼요. 30만 원이면 치킨이 몇 마리야.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좀 찜찜한 게 계약서를 봐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설마 계약서를 자세히 안 보신 거예요? 솔직히 자세히 보는 사람이 있나요? 좀 이렇게 글씨도 좀 깨알같고 이러니까. 이게 계약서를 자세하게 보시라고 하는 거는 좀 특약을 걸어놓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약관법에서는 당사자 간의 개별 약정은 약관보다 우선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맞아요. 왜 특약이라고 막 계약서에 직접 쓰게 하거나 뭐 따로 사인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계약서를 쓸 때부터 위약금이나 차감 금액을 알려주기도 하는데 상식 밖으로 뭐 비싸다 이러면은 보통은 뭐 계약을 안 하겠죠. 이 사실만 가지고도 뭐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체육시설업 관련해서도 법이 있어요. 좀 체육시설법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 위약금의 경우는 전체 계약 금액의 10%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좀 이것보다 좀 현저하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시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약정한 경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개별 계약서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판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 이런 일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불공정해요. 근데 나는 또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 들은 적이 없는데 헬스장에서는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나요? 계약 내용에 대한 구두 고지도 되게 중요한 사항인데, 뭐 만약에 양측이 뭐 나는 말했다, 나는 들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좀 따지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와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비자원에서 분쟁을 받고 민사까지 갔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소비자가 20회 PT를 100만 원에 구매를 했어요. 계약 해지 시 위약금 14만 원이고요. 1회 수강당 15만 원씩 차감합니다. 여기 개별 약정 부분에 사인해 주세요. 저 사장님 20회 100만 원이면 1회 5만 원씩인데 차감이 15만 원이라고요? 이렇게 계산이 빨라. 둘 다 왜 이렇게 빨라? 그래서 당시에 이제 소비자는 트레이너의 성별과 특정 시간대를 지정했고 이것도 이제 개별 약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5회 수강이 이루어진 후에 트레이너 측에서 수강 시간을 바꿔야 된다고 통보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했는데 헬스장 측에서는 12만 원만 환급을 하겠다고 했어요. 네? 100만 원에 20회를 끊었는데 PT 5번 받았다고 12만 원이 남은 거예요? 야, 이건 무조건 소송을 갔을 것 같은데 저기 팝콘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는 방문 판매법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인정해줬습니다. 그래서 또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PT 1회당 과도한 공제 금액은 무효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법원은 헬스장에게 PT 1회당 5만 원씩 총 25만 원을 공제하고 위약금 13만 원까지 공제한 62만 원을 고객에게 환불하라고 판결을 내놨습니다. 그래. 정의는 살아있다. 예. 아니 뭐 사실 이거는 딱 들으면서도 네. 저희도 약간 딱 한쪽이 잘못된 게 느껴지는 사례잖아요. 맞습니다. 조사관님 맛집이시네요. 사례 맛집. 예. 결국 너무 부당한 특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자, 이게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분들 너무 부당한 공제 금액과 특약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많은 소비자 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니까요. 다들 잘 숙지하셔서 미리 이런 부분은 예방을 잘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저희와 같은 소비자분들도 계약 전에 어떤 계약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분쟁 사례들은 거의 내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였잖아요. 그런데 헬스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가령 헬스장의 서비스가 너무 기대 이하의 수준이라서 해지하고 다른 곳을 가고 싶다라든가 이럴 때도 약속한 위약금 같은 걸 어떻게 다 물어야 하는 건가요? 계약한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거나 뭐 이런 헬스장의 규칙 사유가 명백하다면 헬스장에서 고객에게 위약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그래서 다만 좀 이런 내용은 계약 기간을 연장해 준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가까운 지점을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다던가 뭐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대안을 잘 제안을 했을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환급하도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환불 및 위약금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의 핵심이 이제 계약 시에는 할인가로 계약하고 환불 시에는 정상가로 차감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딱 기준을 세울 수는 없는 건가요? 자, 실내 체육업에 종사하시거나 실내 체육업 창업을 계획하시는 소상공인분들 집중해 주십시오. 가격 표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 단련장업 등 체육시설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 체계,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는 골자입니다. 네, 정말 잘 알고 계시는데요. 네. 관련 기준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요금과 더불어 환불 기준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환불 기준을 공개하고 상호 간에 협의하면 이런 분쟁은 확실히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저도 상담받으러 갔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생략하거나 빠르게 읽고만 지나가서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가격 표시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이번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3년 2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가격 표시제를 위반한 헬스장이 전체 16% 정도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뭐 차차 모든 헬스장에서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분들 이런 것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소비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실 수 있도록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만 잘 지키셔도 관련 분쟁이 많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밖에도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체력 단련장 표준 약관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니까요. 소상공인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사연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A업체와 필라테스 100회 이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업체는 B업체에게 필라테스장을 양도합니다. 저는 몇 회 진행하고 나서 A업체의 남은 금액 환불을 요청했는데 A업체는 이미 양도를 했기 때문에 B업체에서 환불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B업체에서는 본인들과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읽으면서도 이게 누구한테 잘못인지 모르겠네요. 네, 실제로 이렇게 좀 사업자 간의 양수 양도 과정에서 피해를 보시는 소비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법에 의거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양수 받으신 필라테스 사장님은 이제 B업체죠. 예. 여기서 예전 상호명을 그대로 쓰고 있으면 이전 사장님과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계약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또 상호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영업 광고를 했다면 이 또한 양수받으신 필라테스 사장님이 환급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좀 확실히 이제 법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니까 법적인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명쾌해지네요. 이제 싹 내려가는 것 같은데 이 사업자 간의 양도 계약만 체결한다고 다 끝난 게 이게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 양수 양도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소비자들의 계약 이행 여부와 환급 문제 등을 면밀하게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약 사항을 소비자들에게도 꼭 고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양수 양도라는 말이 익숙한 것 같으면서 좀 낯설어서 그런데 조사관님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사장님들의 입장에서 양수 양도는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이전에 운영되던 헬스장은 양수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태운 헬스장을 양수해서 상호를 그대로 쓰고 있다. 그렇다면 이전 회원들에 대한 계약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한 회원들이 계약 해지를 하자고 하면은 그 남은 대금을 제가 지급해야 될 책임을 집니다. 상법에서 정하는 상호 소경에 대한 양수인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상호명이 바뀌었는데 이전 회원들한테 뭐 그대로 오셔서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좀 많이들 좀 그러시는데 그런 경우에도 환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법에서 정하고 있고 실제 판례로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양수하실 때는 꼭 그 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회원들 간의 회원권 양도가 있을 수 있어요. 헬스장은 그 회원권을 받은 사람이 회원 자격이 안 되는 경우만 제외하고 이걸 다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회원권을 이미 양도 받았는데 뭐 나도 전에는 아무 얘기도 없다가 이제 와서 뭐 회원 자격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겠죠. 미리 약관에 정해놓은 내용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양도 양수 비용을 사업자분이 징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을 꼭 하셔야 돼요. 조사관님,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이제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서 PT 회원권 남은 걸 구매를 하신 분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뭐 환급을 요청해도 환급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민법과 방문판매법에 따르면은 개인 간 양수 양도의 경우 약관에서 미리 명시한 회원의 자격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양도받은 회원권도 환불 요청 시에 환불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소상공인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거래 어플에서 회원들끼리 양수 양도를 했어요. 근데 처음 헬스장이랑 계약한 금액보다 저렴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환불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 됐어요. 그러면 환불 금액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할까요? 뭐 처음 계약한 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당사자들끼리 거래한 금액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환불은 원래 작성되었던 원 계약서를 기준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끼리의 양수 양도 계약이 체결이 되면 계약 내용 자체가 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 옮겨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두 사람 간의 계약 금액과 관계가 없이 원래 양도자와 헬스장 간에 체결이 되었던 계약 관계를 기준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좀 주의해야 할 사항 또 없을까요? 소비자들 간의 양수 양도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자분은 양수인과 추가적인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환급 규정이나 잔여 일수 및 횟수 등의 계약 내용을 서면과 구두로 고지하고 이 계약서를 반드시 규부해야 합니다. 야,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네요. 자, 우리 소상공인 분들 방금 말씀하신 이 점도 절대 놓치지 말으셔야겠습니다. 자, 사연이 또 도착했습니다. 이거는 영웅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서태훈님의 열혈한 팬입니다. 예, 사랑합니다. 제가 헬스장에서 PT를 받다가 부상을 당하는 일이 생겨서 오빠한테 여자분이시네요. 위로받기 위해 사연 보냅니다. 아유, 얘기해 보세요. 헬스장에서 PT 수업을 받은 후 삼두근과 열감에 통증, 부종이 발생했습니다. 병원 진찰 결과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고 3일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비로 170만 원 이상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헬스장 측에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이랑 병원 왕복 교통비 등 부상에 따른 기타 비용 배상을 요구했는데 헬스장 측이 이를 거부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추신, 태훈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존잘이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뭐 배상을 바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헬스장 측에서. 네, 고정하세요. 너무 흥분하셨어요. 아니, 제 팬분이 다쳤는데 어떻게 흥분을 안 할까요? 팬분이 다쳐서 안타깝긴 한데요. 사실 이건 헬스장 측 과실이 아니라 트레이너에 의한 개인적인 과실이 아닌가요? PT 받고 나서 이런 증상 생긴 거니까요. 이게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고객의 부상에 대한 책임이 헬스장에 있다고 판단을 해서 헬스장 사업자가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당 사례에서는 좀 의사소견서를 통해 소비자의 부상이 PT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부상과 운동가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왜 손해배상을 트레이너가 안 하고 헬스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헬스장 사장님이 담당 트레이너로 하여금 본인의 헬스장에서 PT를 진행하게 했기 때문에 사업자분에게 부상의 책임이 있다고 본 거고요. 민법에서 이런 점을 좀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가 요구한 손해배상도 모두 지급을 한 건가요? 소비자가 주장한 피해 보상금이 모두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앞뒤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정 부분 정도를 지급하라고 했고 병원 왕복 교통비 등 부가 비용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이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소비자의 운동 수행 능력에 맞게 운동을 진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잘 계획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도 CCTV 설치, 규정에 맞는 운동기구 배치, 주기적인 안전 점검 등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사연은 헬스장 내 귀중품 분실 관련 분쟁 사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화를 분실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 측에 분실 물품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는데요. 아니, 진짜 운동화가 있었는지 여기서 분실한 게 맞는지 이거 증명하실 수 있겠어요? 라카 장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주장하면서 분실 물품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건 진짜 양쪽 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일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운동하러 갔다가 물건을 분실했으니까 속상할 테고 사실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앞에서 주장한 말이 맞겠죠. 예. 뭐 처음부터 뭐가 있었는지 뭐가 없었는지 누구의 과실로 인한 분실인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니까 난감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일단 소비자분들은 락커 등에서 분실물이 생겼을 경우에 락커 안에 분실물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분실물이 생겼을 경우 상법에서도 해당 분실물을 주인에게 맡겼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에 귀중품을 맡겼을 경우 헬스장 주인은 귀중품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입증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헬스장에 귀중품을 맡긴 경우가 아니라면 소비자 본인이 헬스장 주인의 부주의로 본인의 신발이 없어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이 헬스장 주인이 귀중품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 입증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뭐 구체적으로 내가 헬스장 주인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하면 이거를 뭐 어떻게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좀 이런 일이 자주 있는데요. 특히 신발 분실은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상황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고객의 물건의 보관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오픈된 신발장에 신발 분실 주의, 뭐 분실 시 책임 없음 이렇게 안내판만 붙여두었다? 이런 거는 인정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뭐 락커를 주고 자물쇠까지 달게 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주의를 했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CCTV까지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긴 하겠죠. 헬스장 내 분실 사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분들께서 이런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떤 조치를 하면 좋을까요? 좀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귀중품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각지대 없이 CCTV를 설치하고 분실 위험 안내문 고지, 락커의 시건장치 설치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고가의 물품인 경우에는 데스크 등에 따로 보관하시는 노력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소지품 도난이나 분실의 책임을 법적으로 가리는 일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우선 영업장 측에서 상식적 수준의 조치가 있었는가? 이게 관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뭐 당연한 이야기긴 하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정이 격해져서 싸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사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가 필수적인 것 같네요. 마지막 사례는 최신 트렌드입니다. 어플을 통한 퍼스널 트레이닝에 대한 사연인데요. 우리 영옥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학생입니다. 얼마 전에 어플을 통해서 PT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PT 30회 계약이었고요. 담당 트레이너에게 계좌이체로 15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계약서는 담당 트레이너와 작성을 했고요. 근데 PT 10회를 진행하고 나서 PT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담당 트레이너에게 잔여 20회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담당 트레이너가 이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너와 PT를 진행했던 헬스장에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당 트레이너가 그 헬스장 소속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트레이너? 우리랑 상 관련이 없는데요. 우린 그냥 그 트레이너한테 헬스장을 대여해 준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해당 계약이랑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이를 어찌해야 하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이거는 조금 다소 생소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 뭐 많지는 않지만 어플을 통한 계약이 좀 많아지면서 앞으로 충분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조사관님, 이 사례에서 문제의 쟁점이 뭘까요? 어플에서의 PT 계약 이런 거는 개인 사업자 등록이나 자격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너 개인의 플랫폼 등록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계약 형태 또한 트레이너와 소비자 간의 개인 간 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기관을 통한 구제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이나 교부, 약관 내용 등에 대해서도 분쟁의 소지가 될 만한 사항들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네요. 이런 새로운 트렌드와 관련해서 우리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어떤 점을 주의하면 될까요? 해당 계약은 저희가 앞서 배웠던 전자상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상의 사업자 원칙을 꼭 준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앞서 배웠던 것들, 뭐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된다던가, 뭐 청약 철회 등의 소비자 권리를 더 엄격하게 보호해야 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영욱 씨가 뭐 복습을 잘하셨네. 배운 보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히히비비 덕분입니다. 일단 스펀지네 다. 네, 뭐 새로운 트렌드라고 해서 무턱대고 뛰어들기보다는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해서 만일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실내 체육업과 관련한 다양한 소비자 분쟁 사례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만한 부분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분쟁의 사례가 굉장히 다양해서 놀랍고요. 이게 비슷한 듯 싶으면서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또 다 다르더라고요. 네, 뭐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일단 소비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원칙부터 준수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업계에서 통용되어 왔던 잘못된 관습 같은 것들,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법률 및 기준에 따라 적법한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는 관습이 아닌 법률 및 기준에 의한 적법한 운영, 이게 바로 성공하는 소상공인의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강한 소상공인, 스타 소상공인에 도전하는 세상의 모든 소상공인분들 저희가 응원합니다. 소상공인분들 힘내세요!